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리포 중학교 역사교사 김무현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3단원 통일신라의 발해와 발전, 그중에서도 남북국의 선입과 발전. 자, 남북국 중에서 바로 북국, 발해가 건국하여 남북국을 이루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통일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그리고 통일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왕권 강화, 그에 따른 중앙집권 강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찬란했던 경제 중심의 귀족 문화 발달 과정, 그리고 불교 문화 발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통일신라가 이렇게 귀족 불교 중심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동안 북쪽에서 발달하고 있었던 나라, 바로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 발해 통치제도 그리고 특히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발해는 아무래도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나라의 역사로 귀속이 되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그 입장차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가 맞을까요? 네, 바로 이 동영상과 그리고 수업 시간의 활동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발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해를 세운 사람은 흔히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바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중상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대중상 혹은 뭐 걸걸중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대조영이 이끈 고구려 유민들과 그리고 말갈인들이 함께 지린성,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길림성이죠. 이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7쪽부터 100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 말갈인들 중에서는 뭐 걸사비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특히 바로 이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처음에는 고려라고 하기도 했고요. 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대종이 건국을 했을 때 정식 명칭은 뭐 진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네,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대조영의 아들인 무왕, 이름은 대무예입니다. 이 대무예, 무왕 때에 돌궐 일본과 친성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서도 별로 감정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당의 산둥 지방을 먼저 공격하는 이러한 과감한 선제 공격도 펼쳐지게 됩니다. 어, 무왕의 제위 기간에 바로 장문휴라는 장군을 파견을 해서 당의 산둥반도 이 등주성을 먼저 공격하는 이러한 선제 공격도 펼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그 아들인 문왕, 이름이 대흠무인데요. 이 상당히 제위기간이 길었던 문왕대에는 상경 용청부로 청도함과 동시에 통치체제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당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당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짜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교통로를 개설해서 여러분들 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대한 이러한 발해 영토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문왕이 죽은 이후에 왕위 계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귀족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 이제 내분기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 바로 9세기 전반의 선왕입니다. 이 선왕은 영토를 확장해서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98쪽에 나와 있는 발해의 최대 영역을 만든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옛 고구려의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이때 전성기 때의 발해의 영토는 전성기 때 고구려의 영토보다 더 넓은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중국으로부터 바로 동쪽 바다의 성스러운 국가라고 해서 해동 성국이라 불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하지만 이 선왕 이후에 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상당히 국력이 약화되었고, 게다가 10세기 초반부터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유목민족인 거란이 본격적으로 발해를 침략함으로써 926년 거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발해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 다음은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통치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 최고의 선진국가였던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중앙정치 제도였던 삼성육부를 그대로 본따서 조직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나라의 삼성육부와는 그 이름이 전반적으로 달랐고요. 구 운영 방식도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은 당나라의 그것을 따온 것이지만 그 세부적인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발해의 독자성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정당성 중심의 삼성을 운영을 하였고요. 원래 여러분들 교과서 98쪽 왼쪽 아래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정당성이 상서성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발해가 아닌 당의 삼성육부제도에서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이렇게 3성이 있는데요. 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이 문화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당성, 상서정 중심으로 운영이 되죠. 게다가 원래 발해 삼성육부에서는 이렇게 상서성을 쪼개가지고 좌사성,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뉘어서 분담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해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성당성 중심의 삼성 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발해만의 독자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 것은 발해의 삼성 육부제도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름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충인의 예지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원래 중국의 삼성 육부제도에서는 이호 예병 형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유교적인 덕목을 붙여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한 것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유교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독자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조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방 통치와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크게 5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는 수도인 상경 용천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한 곳에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머물렀다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곳에도 잠깐 가 있다가 상경에도 와 있다가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국을 15부로 나누었고요. 그 15부 아래에는 62주를 다시 세분화해서 여기에 지방관을 직접적으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촌락에는 토착 세력인 말가린 수령들이 직접 관할을 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상류층인 고구려인들과 주로 피지배층인 말가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구를 했습니다. 군사제도로는 중앙군에는 12위가 있었고요. 지방군에는 전략적 요충지나 국경지역에 별도로 지방군을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심지어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는 자신들을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한 것이 고구려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출신의 지배층보다 더 많은 수의 말가린 피지배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가린 피지배층 토착 문화를 존중하는 풍토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갈 출신의 토착 수령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촌락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보시면 이 상경 용천부와 같은 경우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9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온돌 장치와 그리고 불상, 기와 등이 발견돼서 이 특히 기와의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기와의 치미의 모양 이런 여러 가지 장식들의 모양이 상당히 고구려 양식과 비슷해서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발해에서 발견된 이불병자상입니다. 이불병자상. 네,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불, 부처님이 두 분이란 얘기죠. 부처님 두 분 맞죠? 네, 한 분이 이렇게 얼굴이 좀 작게 나간 상태이지만 그리고 병좌, 나란히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앉아 계시죠. 이불병자상이고요. 그리고 발의 석등입니다. 네, 주로 절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돌로 만든 불을 피워놓는 곳이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놔가지고 불을 밝혀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석등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고구려의 기와와 발해의 기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0쪽에 나와 있는 발해의 문화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네, 상당히 문양이 비슷하죠. 연꽃무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상당히 뚜렷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고구려의 치미와 발해의 치미입니다. 이 치미라는 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궁전이나 궁궐이나 어떤 기와집 같은데 맨 끝, 이 기와 지붕의 맨 끝부분을 장식하는 장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 양식을 상당히 많이 계승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에서 얘기했었던 발해의 상경성과 당의 장현상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작대로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당의 장안성에도 이렇게 주작대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주작대로라든지 어떤 궁성과 내성 그리고 외성 이러한 구조들이 상당히 당의 장안성 구조와 그 당시 최고의 국제 도시였던 당의 장안성 구조와 비슷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역시 이 발해 문화 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100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정해공주묘는 구이식 돌방 무덤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모주림 천장 구조인데요. 이 모주림 천장 구조는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겹쳐져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또 90도 이게 직각으로 사각형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정사각형이 있고 다시 마름모가 있고 좀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정사각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양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듈 천장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듈 천장 구조가 정해경 주모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효공주묘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의 양식이죠. 벽돌 무덤 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원에서 배웠던 게 혹시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단원에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의 양식 기억나나요? 누구의 왕릉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바로 무령왕릉이죠. 네, 무령왕릉과 같이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의 양식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양식이 어느 정도는 혼합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천장이 고구려의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유학 발달, 통치 이념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S대라고 할 수 있는 주자감,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주자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당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 빈공과의 합격자를 많이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고요. 네,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정효공주묘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굴 벽돌 무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동굴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대조영이 세웠다고 하는 또 고구려 계승의식 가관하고 알려진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해는 정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일까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국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가 나오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